도내 각 대학들이 2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가 지속된다면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그중 평창 확진자는 장터에서 9명과 접촉했지만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2년을 맞은 허피롱 홍천 군수는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건설에 집중하면서 인구 7만 명 도시로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강원도를 제3차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업에다 비대면 등 1학기를 어렵게 마친 대학들이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 역시 비대면 수업을 또다시 할 경우 휴학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던 강원도 내 대학들. 1학기 기말고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일단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새로운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지금 기조는 일단 신중. 코로나19가 잦아들기는커녕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2학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대학이든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코로나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뭐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론 위주 강의는 비대면, 실험 실습 실기 과목과 소규모 강의는 대면 위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면 수업은 조금은 열어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잖아요. 실험실교 과목 말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비대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그다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을 봐가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학기처럼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의 대응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휴학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온라인 수업에도 등록금을 똑같이 받는다면 휴학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양질의 수업도 못 받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는데 반환이나 다른 방향도 말 안 해주시고 그냥 돈은 돈대로 내고 수업 듣는 거는 그냥 동영상 보는 것뿐이니. 이렇게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이어질 경우 대학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됩니다. 다음 달 말 2학기 등록을 앞두고 대학이나 학생이나 모두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주말 사이에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진부 5일장에 들렀던 평창 확진자는 9명과 접촉했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터였지만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대였던 평창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지난달 30일에 의정부 5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평창 진부 5일장을 방문해 족발집과 김밥 가게 등을 들렀습니다. 그 직후 의정부시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이튿날 확진됐습니다. 장이 섰던 진부 재래시장입니다. 이쪽부터 시작해서 장이 시작되는데요. 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이 열리는 삼거리입니다. 이쪽과 다시 이쪽 끝까지 모두 장이 열리는 공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소로는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는 오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50%도 안 돼요. 코로나 오고 나서는. 이제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자꾸 교차가 오고 가고 이제 교차가 되니까. 실제로 확진자와 접촉했던 장터 손님 등 9명은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고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평창구는 확진자 발생 직후 시장에 소독을 마쳤고 상인들은 오는 8일에도 5일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에서도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돼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확진된 2명 모두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허필홍 군수가 이끌고 있는 홍천군입니다. 건강한 놀이터를 내군 홍천군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인구 7만 명 도시로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민선 5기 4년에 이어 민선 7기 2년간 홍천 군정을 이끈 허필홍 군수.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탄 허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신규 노선과 양수발전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기에다 신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민선 7기 홍천 군정이 꿈꾸는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최우선 당면 과제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천 용문간 철도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년 중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내년에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천강 발원지인 미약골과 홍천강 400리 등 2천만 수도권의 배후 힐링 도시인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만들기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강원 인력개발원 부지에 시스템 면역 연구소와 메디컬 허브 연구소를 집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면역과 바이오 산업이 대세로 이제 가는 흐름이고요.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서울대학교 면역 시스템 연구소와 우리 홍천군과 강원도가 같이 뜻을 모아서 인구 7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역 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자치화 혁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지역 민심이 양분된 가운데 홍천 남면 송정탑 반대와 항공대 이전 등 리더십을 시험하는 집단 민원은 민선 7기 홍천군정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동계 스포츠 설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선수촌이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대관령에 건립됩니다.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4계절 훈련이 가능해져 동계 스포츠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던 옛 조직위 사무소. 이곳이 스키, 썰매 등 설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선수촌으로 재탄생합니다. 모두 148억 원을 투입해 종목별 맞춤형 훈련이 가능한 최첨단 훈련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평창 선수촌 건립은 우리나라 체육사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 스포츠 도약과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태릉과 진천에 훈련장이 있는 빙상 종목과는 달리 설상 종목 선수들은 훈련장 인근 숙소에 머물며 지하주차장 일부를 개조한 곳에서 체력 훈련을 하는 등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선수촌이 건립되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되면서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하는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훈련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 없이 훈련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선수촌이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스포츠 메카다운 그런 위상도 정립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선수촌은 내년 10월 운영을 목표로 올 11월부터 건립 공사를 본격화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 자유특구로 강원을 포함한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액화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액화수소 실증 사업을 통한 생산과 저장, 운송과 활용이 가능한 사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수소 신산업 집적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수소 융복합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 사업 확장을 통한 연 3조 8천억 원의 매출과 2,800명의 고용 창출, 70개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오늘 각 상임위별로 첫 회의를 열고 신임 부의장과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된 의석 배정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4선의 황환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춘천시 의회는 부의장에 윤채욱 의원을 선출하는 등 모두 6석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뽑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춘천시 의회 의원 8명은 정당 비율에 따라 2석의 자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해 불가피하게 단독 원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3일 철원에서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대표자 등 2명이 성경책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날리려 한 행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전 지역을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정한 강원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밀집 지역의 고층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경관 심의가 잘못됐다며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25층 높이의 건물이 지어지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위원회는 건물 디자인과 건물 색채만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앞에 고층 건물이 건립되는 것을 막겠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부당함을 알리고 강원도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박, 멜론, 오이 등 이른바 박과 작물을 중심으로 바이러스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수박, 멜론, 고추 등에서 바이러스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설하우스 농가에 방제 약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일까지 작목반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난 겨울 이상기후와 최근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바이러스 발병이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전국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